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새마음 새살대 법인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오인동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1명 중 참석 22명, 위임 58명 해서 총회 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법인 최영돈 이사장님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새마음 새살대 2019년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자료지 2페이지를 보면 회의 식선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음 새삼운동 강령 및 회원 서약 낭독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입니다. 새마음 새삼운동 실천 강령 1. 참을 빌려서 항상 참되게 살자. 2. 자유를 빌려서 항상 예수로 살자. 4. 은혜를 알아서 항상 보호하며 살자. 4. 불타를 넘어서 항상 하나로 살자. 회원 서약 우리는 우리 민족의 유한 전통적 지리와 창조력을 나타나고 전 인류가 한 지상과 한 공덕과 한 살림을 이루자는 대형 화합의 정신에 근거하여 전 국민의 새마음 새삼 실천을 위한 국민운동을 정리하고 이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 나아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자양한다. 다음은 최영돈 이사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새마음 새삼대가 2016년 말이죠. 말에 지금 3년째가 됐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목적한 건 회원 서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유구한 민족의 전통과 슬기와 참됨을 바탕으로 해서 전 인류가 한 집안과 한 권속과 한 살림을 이루지 않게 독한 정신에 근거해서 전 국민이 새마을 새삼을 실천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하자.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새삼회에서 그 시작이 돼서 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주로 인성교육, 청소년 인성교육, 대학생 인성교육, 어린이 유아 인성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3년간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한 현재는 7개 학교에 보급해서 인성교육이 들어가 있고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도 있고 또 외국에도 이렇게 보급 날로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총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결사항을 의결하고 심의사항을 의결하고 또는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보고하고 해서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회원이 있고 이제 후원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이 의결을 할 수 있는 정회나 의결할 수 있는 분이고 후원회원은 이제 단지 재정적 후원을 하고 있어. 현재 총 후원회원이 146명, 또 정회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를 새삼매라는 단체가 저희의 단체회원인데 거기는 한 200명 정도가 있어. 전체 이 새마음 새삼 운동을 45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목표는 국민운동을 넘어서 세계 인류운동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세계 다른 미국의 미주에서도 언학심리성 교육을 몇 군데서 진행을 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총회를 통해서 마음을 모아주고 힘을 합쳐지면 이 운동이 세계 인류 발전에 큰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내빈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산대 부회장이시기도 하고 전 국회 사무총장도 역임하시고 국회의원도 역임하신 우리 김성건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산대 부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최춘 부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의 감사님이신 국동석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오덕훈련원 우리 원장님이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법인 이사님이신 신희진 교수님은 조금 늦어서 이따가 오시면 약간 다음은 10분에 따라 국소인 강사님께서 김성건 이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큰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총회인데요. 올 때마다 제가 늘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말이 부회장인지, 우리 우사님이 전적으로 대개부터 정강까지 다 이렇게 챙기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참여를 하고요. 네. 저는 아직 지금 원예에 있습니다만 현직 정신으로 있고, 다녀보면은 우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이 지금 걱정들이 많아요.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남북관계가 꼬인다. 등등 해갖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잘해야 되고 사회 지도자들이 다 잘해야 되는데 이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모습들, 또 어두운 모습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새마음 새섬 운동이 사실 시작이 된 것이 이 사회를 병든 사회를 고칠 수 있는 명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전에는 이제 이 원불교라는 교리를 갖고 하려다 보니까 이 종교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특정 도단의 또 교리를 또 거부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사람들한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멋있게 좀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 새마음 새삼입니다. 지금 이 새마음 우리 새삼회가 시작된 것은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게 지금 법인으로 된 것도 좀 수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운동이 우리 사회 보편적 운동으로 이렇게 넓게 퍼지지는 못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많은 후원을 해주셔갖고 이 새마음 새삼회가 이 병든 사회를 확실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2019년 정기총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감사해주신 우리 북서인 간사님께서 감사보고 해주셨습니다. 자료는 자료지 6쪽에 있습니다. 년 2018년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사단법인 새마음 새삼의 정관 제2자 26조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 법인의 경우 장부 정리 및 회계 원칙에 의한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감사함에 있어 적절히 처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전년도 2017년 2월액이 시간 전략을 위해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해년도 수입이 1억 800만 원, 그래서 총 수입액이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2018년도 지출액이 9,300만 원, 잔액이 2018년도 2월액이 3,600만 원, 그래서 3번과 4번 합친 것이 총 지출액이 1억 3천만 원, 정기예금이 3천만 원인데 자산 2천만 원, 운영기금으로 예탁된 것이 1,000만 원, 이자가 발생한 것이 44만 8,761원,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 합친 자산 합계액이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세 보증금 500만 원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날짜는 금년 4월 8일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님 감사보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내빈 한 분 더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이사님이시고 전 국회의원도 역임을 하시고 현재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심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우리 신혜진 교수님을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활동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법인 새마음 새살면에서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해온 여러가지 주요 활동 보고 말씀을 올리고 핵심적인 활동 보고에 대해서는 다시 법인 중점 추진사업 발표라고 해서 다시 발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쪽을 보시면요. 저희 새마음 새살면에서는 원학습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 9차 익산 육소스텔에서 4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새마음 어린이 왕품 캠프 12대 우이동 공동수련회에서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학습 인성교육 17기, 18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원학습 인성교육은 영산 해령중학교, 영산 해령고등학교, 그리고 성지고등학교, 영산 성악중학교, 그리고 익산 원광여자고등학교, 대전 유성고등학교, 인천 작전중학교 이렇게 전국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망훈련원에서 교사연수, 대령중, 대령고 교사연수가 있었고요. 미주선학병원에서 교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삼훈련센터 여기 본부에서 제7기, 8기 원대학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학습 인성교육센터에서 원학습 인성교육 학부모 교육이 2기, 3기가 진행이 되었고 올해 지금 4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이라는 대학에서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삼훈련센터에서 대사회 망공부방으로서 새사 망공부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지금 진행한 사업 중에 하나가 있다가 자세하게 보고 말씀 올릴 텐데 보관찰 청소년 교육이라고 해서 서울 북부보관찰서에서 15명 우리 보관찰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5회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 펜스테이 캠프 5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중요한 안건인 심의 안건에 대해서 최웅돈 이사님께서 안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이 6가지가 있는데 1호 안건은 2018년도 결산안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은 회비가 이제 후원회원과 정회원 회비가 3,800만 원, 단체 회원이 세사매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 일반 이사가 약 459만 원, 이사회비 20만 원, 원학습 인성교육 사업을 통해서 2,400만 원, 어린이 훈련 630만 원, 원대학 인성교육에 사업 800만 원, 지도자 교육 755만 원에서 또 전기월이 2,100만 원에서 1억 3,26만 8천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에는 사업으로 원학습 인성교육 2,100만 원하고 원대학 인성교육 200만 원, 어린이 훈련 7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있고, 기타 이제 지도자 교육, 이제 교육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1억 후기별로 3,600만 원이 돼서 1억 3천만 원이 되고, 또 기타 정기예금 3천에 전세보증금 3,500이 자산으로 있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사회에서 지난번 일주일 전 이사회에서 이제 다 검토해서 통과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1호 안건은 그냥 통과된 걸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2호 안건은 1919년 사업계획이 되겠는데 18년에 있는 사업계획과 크게 차이는 없게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8쪽, 9쪽에 나와 있습니다. 1번에서 14번까지인데 1번은 번법인 및 경제자립 및 회원관리 효율화는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새마음 새삼 책자가 이제 작년부터 발간했는데 이제 올해는 2번으로 발간을 수를 늘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멀티미디어 사무도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 여기서 볼 것은 6번에 디지털 프로그래밍 개발 및 센터화하는데, 이거는 현재 이제 아동용, 그러니까 요 청소년이니까 어린이 및 유아용으로 해서 개발팀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이제 PPT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 가지 지금 학교가 해룡고, 해룡중, 성지고, 송학중, 유성여고, 공학여고, 작전중, 용산산학대에서 8군데 학교에서 대학교 1군데와 6군데 중고등학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트워크 2는 뭐냐면 이것은 이제 대학 인성교육인데, 대학 인성교육도 하고 외국에 지금 대한학교 로스쿨하고 로터스쿨하고 펜스테이트, 유펜 불교 동아리하고 여기서 지금 확산하는데, 이것도 올해도 더 확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레인스테이 캠프는 연 2회 효인성 효도마을, 언젠가 효도마을과 합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10번이 이제 새마음 새삼 운동의 정부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까지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법인으로 설립이 됐지만 비영리 단체라는 거를 허가를 받아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돼 있는데 언제죠? 올해가 작년 12월에 비영리 단체로 허가를 받았어요. 되게 어려운데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고 이제 영수증 처리 단체로는 곧 받게 되면 정식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서 금년에 추진하면 금년에 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될지는 아직 미정인데 이거 정부적 이 외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것이 최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이제 우리가 인성교육 이외에 새마음 새섬의 그 운동, 절대약자 보살피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마음 새섬 실제적인 운동을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아주 저희들은 막 예를 들면 우리 회원들은 전부 자기 방에 자기가 청소한다, 뭐 일찍 일어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범적으로 제 방을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빗자루로 안뜰을 관리까지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걸레를 따니까 먼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운동을 실제적으로 생산 아주 근검절약해서 그걸 약자 보호하는 데 쓴다. 근데 사실 적응해놓으면 이번에 뭐 산불난데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 운동을, 실제적 운동을 올해는 좀 인성교육 이외에 더 전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대학생, 새삼 프론티어즈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새삼 프론티어즈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에 전면에 나서서 어린이 운동하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한 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새삼 봉사활동을 좀 확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들이 주로 대상이 뭐라면 청소년, 대학생, 어린이, 뭐 유아 이렇게까지 다 됐는데 노인들의 새삼 운동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노인이라고 하면 좀 뭐라고 해야 정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르신 아니에요. 그래, 그 시니어들의 운동을 좀 그래도 우리가 왜 이번에 시니어들이 한 일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후원금을 모아갖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지금 올해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어린이들한테 집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 이 사업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시면 그건 모르겠는데 능사님 참여하세요? 우리 이게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죠. 어르신들 많이 나오시는데 실제적으로 주로 있는 너무 어린이들한테만 집중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 세대에 대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공학을 하는데요. 이제 현대자동차를 잘 알아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한 데서 한 20품종 정도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품종이 있어요. 왜 거기 있는 그 연구소장한테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드냐. 한두 개가 하면 되죠. 안 그렇대요. 어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품종을 다 갖고 있어야 그 회사가 잘 된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건 전부 마련합니다. 저희들도 새삼에서도 모든 품종을 다 갖고 있다. 노인에서 어리니까 이렇게 다 가지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죠. 그럼 이거 통과시켜 주겠죠? 네. 어르신들이 아주 대만족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하려면 이게 예산이 통과돼야 되긴 4호왕권, 3호왕권인데 8페이지에 보면 2019년 예산이 보면 세비는 3,800 작년보다 약간 상회를 한 걸로 돼 있고 단체비, 일반 이사에 비하고 원학수인성 교육의 사업이 작년 2천만 원인 한 3천만 원 지금 이거는 현재 거의 확보가 다 된 상태로 있는데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와서 원대학 입성 교육도 충분하고 지도자 교육도 늘고 해서
이 정부 프로젝트를 2천만 원이나 가정했을 때 1억 7,700을 한 작년보다 4천만 원 정도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는 원학습 인성 교육, 원대학 인성 교육, 정부 프로젝트 이제 그거는 해서 그게 한 6천만 원 정도 하고, 지도자 교육, 어린이 캠프, 그 다음에 급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1억 7,70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내용 특별하게 뭐 이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주로 이제 그 제일 위에 것은 한 8천, 9천 이 정도는 단위상은 이제 진짜 사업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통과시켜 주시는 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사후안건부터는 아주 중요한데, 저희들이 3년이 되면 이사 임기가 막 이게 지시돼서 올해 이제 전원 이사를 이렇게 다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유배는 이사가 이때까지 이사를 했는데 올해 이제 열반하실 때 돌아가실 때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되고, 그다음에 박은원 이사가 재작년에 이사로 편입을 했는데 등기 이사는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등기 이사를 해갖고 해서 이사 후보에 있는 이사장하고 저하고 상임이사 오민웅, 김성곤, 그다음에 이사가 김성곤, 신희진, 김양원, 윤창원, 박은원, 이 중에 김양원과 윤창원은 위임만 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요것을 했는데, 정관에 보면 이 순서가 처음 이사장을 여기 뽑는 게 아니라 이사를 먼저 다 뽑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호선을 해서 이사장을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차를 딱 밟게 되기 때문에 이사를 통과시킨 다음에 잠깐 모여서 이사님이 제가 이사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사님이 갑자기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를 꼭 밟아야 돼. 정관에 보니까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섯 분에 대해서 이사로 이거는 이제 이사회는 이미 다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인준해 주시고, 이제 이사장에 대해서는 잠시 기회 받아요. 제가 출마 안 할 테니까 그냥 하세요. 그럼 됐대. 우리 신입이니까. 여러분, 발표는 여기서 해요. 네,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 신임 이사장님으로 전임 이사장님이셨던 최영돈 이사장님이 당선되었음을 공학을 했잖아요.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10년간에 뭐 하는 재판 같은 걸 많이 해갖고 뭐 정관을 엄청 해봤더니 법 그대로 안 하는 게 엄청 그냥 무심히 했다가 그냥 굉장히 곤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간 제가 정관을 읽어보니까 이걸 그냥 또 우리들이 이렇게 버리면 법이 어긋나서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절차를 마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감사 임명의 건인데, 이거는 원래 감사가 2년이 있어 이제 작년에 선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몰랐어요. 임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제 임명을 해서, 그동안에 국동사업 감사께서 이제 잘 해주시고, 또 이걸 연임도 가능하게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하는 걸로써 이제 이것도 이사회 통과를 됐는데, 총회에서 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 임명도 이제 끝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 개정에 관한 겁니다. 이 정관 개정은 이 정관에 보면 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적위원 참석자와 이제 말하면 위임자 합쳐서 3분의 1인데 제적위원이 101명이에요. 이거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원이 정의원이고 후원내원은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1명인데 그러면 3분의 2면 68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8명이 되는데 현재 몇
몇 명이냐면 23명이 출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58명이니까 81명이 출석으로 돼 있어서 보면은 이제 80%의 출석률이니까 충분히 3분의 1 넘는 걸로 돼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일단 위임한 거는 다 찬성으로 돼 있지만 여기 나온 분들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정관을 개정했냐 보면 저희들이 기부금단체를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기부금단체 요건이 정관이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그걸 안 고치면 기부금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면 정관 34조에 보면 후원금 및 수익금의 공개, 이 법인의 목적 사업 시행을 위해서 받은 후원금 및 수익금의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까지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후원금이라고 안 하고 기부금이라고 해요. 기부금의 공개. 이게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매년 3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렇게 고쳐야 이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걸 고치고 48조는 자녀 재산의 기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 자녀 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거의 같은 이 법인을 해산할 때는 자녀 재산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어디다 줄 거를 갖다가 이사장 마음대로 아무데나 줄 수는 없고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이사에서 정한 대로 줘야지 이사장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하면 이사장 마음대로 줄 수가 있게 국가 지정 지방단체한테 이제 여기 또 들어갔어요. 국가 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내용이 아주 잘 고충이 돼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거를 개정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시는지. 네. 이것도 그러면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7조 7조는 기타 이제 안건인데 요거는 다음에 요거보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말이죠. 보면 실안건은 이제 기타 안건으로서 참 여기서 어떤 토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자유로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기타 안건은 다음에 요 사업 발표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도 되는데 이쪽에 8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동점 추진 사업 발표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안건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새마음 새딸매에서 원학스 민서교육 사업 담당하고 있는 전혜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이렇게 새마음 새삼에 후원해 주시고 그 운동을 실현해 주시고 있는 분들 앞에서 보고할 수 있게 돼서 뜻깊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를 겸하여 옷도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부장님한테 특별 맞춤 제작한 의상을 입고 사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학스 민성교육입니다. 원학스 민성교육 이제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대표 슬라이드 2장으로 압축하여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스 민성교육은 마음에 불이 꺼진 학생, 자신감과 희망이 사라진 학생에게 다시 자신감과 동기를 회복하여 학습의 주체로서 역할을 되돌리고 교육의 양극화와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양산되는 현상 속에서 교육의 주체를 학교로 되돌리고 공교육과 인성교육을 부활시켜 교육개혁을 통해 학생과 교육의 밝은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고자 수많은 연구 끝에 탄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11회기의 프로그램을 갖춘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만 해도 서울에서 초기에 시작되었던 원학스 민성교육이 현재는 전국에서 확산, 보급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으로까지 그 열풍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 고무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일은 바로 공교육인 학교로서 전 학년 또는 전 학교에 원학스 민성교육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 몇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룡중학교에서는 말 그대로 원학습 인성교육으로 인한 점화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1학년과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학습 인성교육을 학년 전체에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미리 연마가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을 필두로 하여 사전에 전 교사를 교육하였고 또한 학생들 일부를 선발하여 서브 멘토로 양성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개 특강을 시작하였고 정규 회기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년 전체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이곳에 투입된 원학습 인성교육 슈퍼바이저는 단 3명입니다. 3명을 통해 전체를 지도하는 것은 바로 단 조직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바이저 3명은 단장을 맡고 학교에 근무하는 1학년 선생님들은 중앙을 맡았으며 각 반에 서브 멘토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특별한 공을 드립니다. 이 서브 멘토들은 자기 반 동료들 사이에서 동료들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자신이 먼저 원학습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진실로 멘토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학년에 도입한 이후에 선생님들이 1학년 수업만 하고 나면은 내 마음에 불이 붙는다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해주다 보니 이제는 2학년까지 걸쳐서 1학년, 2학년 전체에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남자중학교에 들어가다 보니 학생들 특성에 맞추어서 몸으로 체험하고 직접 레이스라는 프로그램 형식을 통해서 재미있게 습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활동들을 개발하는 데에도 특별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한 학생의 감상감 정도를 공유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의 삶이 14년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대로 인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원학습을 만나기 전과 후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제 평소에는 학습과 일을 순서 없이 했는데 이제는 시간과 일을 병행하게 되었다. 학습 인지 역량의 향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살돌이라는 원학습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키워드입니다. 인성교육 키워드. 이를 통해 일들을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음을 더 잘 쓰게 되었다. 인성 역량의 증진이라고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서 실제 증가된 지표를 수치적으로 누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지송악중학교입니다. 특징은 원학습 인성교육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사원화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1학년, 학년 전체에 도입이 되었고 2학년과 3학년 중에는 선발하여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교사 18명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가 격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 교육도 한 달, 격달 간격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내용을 교육의 세 중요한 주체인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동시에 공유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정도의 과정 활동만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의 마음, 본의를 이제 마음으로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빙산의 일부이고 그 아래에는 태양같이 깊은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워크시트인데요. 학생이 그 겉으로 드러난 선생님의 모습을 쓰기를 나는 조금만 떠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나를 너무 크게 혼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멈추어 그 아래 저면을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내가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뜨거운 은혜가 그 안에 숨어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는 선생님의 마음과 선생님의 본의를 마음으로 느끼려는 학생의 노력이 만나 학교 전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학습 인성교육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 2차례는 원학습 인성교육 캠프를 통해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익산과 영광에서 진행되었고 이때는 특별하게 모든 슈퍼바이저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학습 인성교육을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원학습 인성교육 지도자 연수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 후에는 원학습 인성교육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여 명이 참석하였고 주로는 선생님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나 자녀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또는 상담사 선생님들도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상담에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또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지도자 연수를 통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학습 인성교육은 요즘 방탄소년단만 한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원학습 인성교육도 한류 열풍을 타고 미국으로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오츠빌에 위치한 대안학교 로터스에 재학 중인 현지 청소년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규정을 걷어내는 프로그램, 또한 마음을 멈추고 살피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일명 멈살돌이라 부르는 이 인성교육의 키워드 프로그램은 만국 공통의 마음작용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국가를 넘어 언어를 넘어 이 미국의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에는 보통 7월 정도 실시를 합니다. 1박 2일 동안 마인드풀니스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자신의 인성마저 물질과 인공지능의 위협을 받을 위기에 처해가고 있는 현 시대에 이 시대의 최첨단을 선도한다는 미국에 가서 디지털 디톡스와 함께하는 인성관리라는 주제로 실시한 워크숍은 현지 심리학자 또는 교수, 선생님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그냥 규제하고 단속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디지털 기기를 마음작용의 원리에 바탕하여 자유롭게 컨트롤하자는 것이며 또는 나는 애초에 중독자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하다는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린이를 위한 새삼 어린이 마음공부 캠프입니다. 저희가 청년과 대학생 멘토 한 20여 명이 참석하고요. 어린이가 50여 명, 60명 정도 참석하여서 연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뵙고 모시면은 정말 바쁘신데 요즘에는 동요 작사가로서도 이렇게 등단을 하셔서 저희들이 주제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니 직접 이렇게 작사를 해주셨는데요. 그 가사를 보다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작사해주신 이 노래가 가장 최고의 히트곡이었는데요. 새삼 어린이 마음공부 캠프는 지난 한 해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저희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법과 원리에 바탕한 이 멈살돌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대학생들이 이 기획에 특별히 참여하기 때문에 그 젊은 감각을 이용해서 초등 멈살돌러, 프로듀스 멈살돌 이런 프로그램, 또 글을 모르는 어린이들도 작성할 수 있는 워크시트들을 개발하였고요. 또 이 유일무이한 어린이 마음공부 캠프로 자리매김하면서 먼저 이것을 알아본 더 어린 나이의 자녀를 가진 학부모님들의 관심으로 초등학교 대상의 캠프였으나 최저 연령이 5세까지도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직접 더 어린 아이들도 들어와서 엄마한테 멈살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만 마음공부를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빠는 왜 멈살돌 안 하냐, 마음공부 같이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본 프로그램을 이제 초등학생으로 참여하다가 이제 중학생이 된 친구들은 서브 멘토 제도를 도입해서 아래로는 초등학교 동생들을 돌보고 위로는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을 도우면서 리더십을 양성하면서 팔로우십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포지션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되게 진사님 집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아이도 서브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새롭게 보고드릴 원대학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도 본 맥캠프의 멘토 선생님으로 참여하여 새마음 새삼운동을 직접 자신이 실현해 나가고 있는 모든 세대가 어린이 캠프라는 한 사업을 구심점으로 하여 모여들어서 자신이 직접 진실로 실천하는 멘토링을 하는 현장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린이 밑으로 미취학까지 흡수하게 되었고 또 어린이는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그리고 예비중학교는 서브 멘토를 통해서 그 후에 원학습 인성교육을 통해서 또 교육이 되고 또 더 잘하면 원대학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또 대학생 인재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물샐 틈 없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새마음 새삼운동이 전 세대를 길러내는 정말 운동으로 보급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효인스테이 캠프입니다. 효인스테이 캠프는 다녀만 오고 나면 대효자, 대효녀가 된다는 캠프로 굉장히 어머님들의 선풍적인 인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음 새삼의 청년들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고 또 우사님께서 효인성 실천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익산 원광 효도마을을 장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신혜진 교수님께서도 초기 학부모 교육에 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익산 효도마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전원 참석을 하여서 조력하고 있고요. 전통적 효 사상에 바탕하여 현대적 효 실천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60만 부영하는 데 그치는 효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어 대효를 실천하자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상 봉대의 정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대의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학부모, 직장인들의 생활 속 새마음 새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반 대상으로 저희 새마음 새살매에서 새삼 마음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주제는 마음 공부로 바뀐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제를 설정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마음 공부 멘토를 양성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기에는 총 참여자가 44분 정도 되셨고요. 그 다음에 전체 8회기를 출석하거나 이제 7회기를 출석하고 성실히 참여하신 15분이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셨고, 그래서 멘토의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기에는 총 8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성관리,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공부, 사고력, 주의력,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 생활 속의 새삼 마음 공부, 새마음 새세상, 이런 총 8개의 프로그램을 먼저 와서 강의로 같이 배운 후에요. 다 같이 둘러앉아서 멘토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2기의 첫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33분 정도가, 3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은 후에 이렇게 둘러앉아서 멘토링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전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은 자격증을 수여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 마음 공부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의사가 되려면은 의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대에 들어가셔가지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시면 의사가 되시는데요. 저희 마음의 의사가 되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오셔야 되냐면 이 새삼마음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요. 또 약간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되느냐 하면 먼저 자기의 마음병을 한번 치료를 해봐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공부방에 참여한 멘티들은요, 먼저 배우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마음병을 한번 치료를 해보고요. 그러면 멘토로 거듭나서 이제 대사회로 나가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특별하게요. 여기 이제 어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이가 있어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어르신들도 손자 보시느라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에서는 어른 프로그램을 하고요. 저 안쪽 공간에서는 문을 닫고 어린이들에게 디지털 디톡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데리고 오셔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상 마음공부방에서 아까 주제가 마음공부로 바뀐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였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하면 먼저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보호관찰소에 가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제가 나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인데요. 이제 보호처분이라 함은 약간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재판을 받아서 보호처분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 학생들이 이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내 인생이 끝났나 보다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멈살돌과 같은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가르쳐서요. 마음을 잘 써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새롭게 개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이제 실시하게 된 거는요. 작년 4월 21일에 저희가 여기에서 정기총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신희진 이사님께서 이런 보호처분 대상으로, 보호처분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엄청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이따가 토론 시간에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저희가 프로젝트에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후에 11월 달부터, 그래서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5번 31시간 시간을 받아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요, 저희 뒤에 와 계신데 우리 백가운 씨라고 그 보호관찰소에서 이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12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특이하게도 멘토가 17명이 참여했어요. 학생들 멘토가 훨씬 많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하면 20-30명 모여가지고 강사가 한 명이 온대요. 그래서 강사비도 하루에 한 명분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셔서 그냥 전체 강의하고 학생들은 이제 듣지 않고 졸다가 가는 그런 교육인데요. 저희가 학생 수보다 더 많은 17명이 단체로 가가지고 1대1로 멘토링을 하니까 처음에는 의아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같이 했느냐. 그러면 총 9개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 들을 것 같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잘 연구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들아 우리 마음을 잘 써서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하자. 어떻게 내 마음을 운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같이 가르쳐주고요. 내가 또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된다. 게다가 내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진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니까 굉장히 희망에 차고 그 절망을 또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재미있는 활동들도 곁들였는데요. 1대1로 이제 대학생들이 가서 멘토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중간에 체육대회도 하고 몸살돌 가지고 역할극도 하고요. 케이크 만들기도 하고 상생관계 프로젝트, 블루마블로 복습게임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일잔치를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 마음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케이크도 같이 들고 그 사탕 목걸이도 걸어주고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의 마음이 거듭난 오늘의 생일을 같이 기념하면서 감동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했고 또 함께 이제 더불어 너무 좋았던 것은 카바라고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계시는 한국폭력학대 예방재단의 그 예술치료자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마지막에 이제 비전 선언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난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두 번 다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거다. 좌절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몸살도를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이제 화도 잘 참을 수 있고 가능성이 많은 자신을 찾았다는 점에서 너무 좋다. 내가 배운 걸 많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몸살돌인데 진작에 몸살돌을 알았더라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보람차고 의미 있는지 이제야 느꼈다. 기회가 된다면 나도 이런 멘토 선생님이 되고 싶다. 라고 했고요. 한 친구는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전에는 막 싸웠대요. 그러면 근데 일단 멈춰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몸살도를 배우고 나서 화도 안 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잘 괜찮으시냐고까지 하니까 스스로가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멘토분들이란 교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열심히 내 삶을 책임있게 살겠다고 내 자신을 약속했더니 다음에 멘토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은 자신의 꿈이 간호사였는데 멘토 선생님으로 꿈이 바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벌받아서 오는 교육 말고 잘 살아가지고 이런 교육 다시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관찰소에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다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여름, 겨울, 연 2회 정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 국가 프로젝트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장치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들이 이제 한 200억 규모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내년 준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이렇게 회원님들께서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실제 활동으로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렇게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학부모 대상입니다. 저도 9살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기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어디 알려주는 곳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은 부모가 내 자녀의 멘토가 되어서 마음공부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변화함으로써 자녀가 좋은 삶을 넘어 위대한 삶을 이루고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끌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부모가 아이의 멘토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4기 5기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공개특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이 학부모 교육은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계속 강의하고 들으시는 분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멘토가 되세요. 그럼 멘토가 되어가지고 아이만 멘토링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들을 멘토를 해주세요. 그럼 멘토로 활동을 하다가 익으시면 이제 강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실제 멘토로 올라오시고 강사가 되시는데요. 저희가 총 합해서 학부모 멘토는 10분, 학부모 강사는 5분 정도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강채연 멘토님 어디 와 계시는데요. 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각이 생겨서 내가 먼저 바뀌니까 5살 된 자녀가 달라지는 것이 실제로 느껴진다고 하세요. 그래서 마음 공부로 바뀐다? 내 아이를 바꿀 수 있다. 세상도 바꿀 수 있다.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학부모 교육에서도 앞서 세상 마음 공부방처럼요. 그 어린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전 유치원 교사로 구성된 개발팀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2가지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가지고요. 디지털 기기 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는 써야 돼. 시간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디지털 기기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되어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지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중독의 원인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한 번을 시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 또 2회기가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 교육을 진행할 때는요, 지하에서 아이들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나 선생님께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알려줘서 이제 아이들에게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프로그램은요, 이번에 이제 시범 실시를 해보고요, 가을에는 어린이집으로 실제 들어가서 어린이집에서도 이러한 디톡스, 그 다음에 저희 마음공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외부에 진짜 나가서 대사회로 나가는 생방새 삶의 또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학생입니다. 원대학 인성교육은 새로운 대학 교육의 이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9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학생들의 마음에 불이 꺼진 게 아니라 교수님들 마음에 불이 꺼져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 가르쳐봐야 뭐 그냥 여기는 취업학교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불이 꺼져 있고 좌절하시고 그렇게 이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대학이 지금 학업과 취업에만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의 대학 교육 이념인데요. 여기에다가 원대한 꿈과 이상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무력감, 좌절감, 불안감을 스스로 극복하고 원대한 꿈과 이상을 수립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 개발과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대학생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학습 인성교육의 대학생 버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일기 프로그램을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민호 상임 이사님도 오셔가지고 해설위가 강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듣고요. 둘러 앉아서 이렇게 우리 은민 멘티님도 있는데요. 함께 이제 강의도 하고 그다음 멘토링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과 취업의 문제를 어떻게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하느냐 실제로 해봤더니 어떤 한 학생이 3.28 학점이었는데요. 한 학기 만에 4.41로 엄청나게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이 4.41이라는 성적은 전 과목 A 플러스 딱 하나만 A 이 성적인데요. 그 전에 성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향상이 됐습니다. 이 학생이 말하길 내가 성적이 향상된 이유는 여기에서 배운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을 적용을 하니까 이게 가능했다. 게다가 내가 여기서 역류를 가르치는데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을 위한 즉 스스로를 이루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하니까 공을 위하는 정신으로 학교를 위하고 단체를 위하고 팀을 위하는 활동을 했더니 성적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원대학 인성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새로운 대학생의 모델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기만 취업 잘하고 자기만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실력을 길러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의력 공부를 했는데요. 같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학생들이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일과 공부에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내가 이 삶을 병행하는 사고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거를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팀을 짰어요 오늘.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밖으로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는 아이비리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입니다. 여기에 펜 부디즘 클럽에서요. 원대학 인성교육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 3명과 멘티 10명이 모여서요.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 저희가 쓰는 사고력 대륙표도 같이 쓰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포 자녀를 대상으로 펜실베이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새마음 새살 운동을 이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실현하려고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전 세대를 어우른다고 했는데요. 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거고 어린이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청년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 새선 직장인 교육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마음 새살 운동을 전 세계에 실현하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 새마음 새살 운동 전 세계 실현에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도록 물심 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박은원 이사님하고 우리 전주현 본부장님께 큰 박수 한번.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사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이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 법인에서는 우리 기사장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일이 줄지를 않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일자리 없으시고 저희 새마음 새살에 오시면 세계를 위한 일자리가 항상 열려 있어서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상당히 보람된 그런 보람된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니까 같이 막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일자리를 많이 네, 아니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가정 불화가 있잖아요. 막 이혼 위기 있는데 그걸 해결해보자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사님이 혼인소개서를 여기서 열심히 키워놓으면 진짜 사람들이 야, 그 청년 좀 해봐. 우리 해보기로. 이런 며느리 보면 안 좋아해. 그다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정치인 세상운동을 좋아해. 아니 진짜 좀 정치인들 모여서 좀 바르게 살기 운동을 했고 어떻게 됐어? 네, 보신 것처럼 방금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사님께서 급여는 어떻게 되냐면 급여는 확실히 받습니다. 물론 네, 세상이 진리가 다음은 이제 새마음 새삼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이렇게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도 느끼는 건데 새마음 새삼의 이사님 신희진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그래서 잠깐 한 말씀 잠깐. 아니 교수님 보는 분들이 많네.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제가 배워서 그리고 사실 저는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멘탈을 주로 다루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정신과 의사일 때 하는 일이고 저도 역시 제가 돌이켜보면 정신과 의사를 절대로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때 21살 울을 때 의사들이 이제 내가 무슨 과를 할까 결정을 해요. 저는 원래 이제 살짝 말씀드린 공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연구자가 되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미생물학자가 돼서 그때 당시에 B형 간염이 유행했었는데 그런 걸 다 없애놓는 일을 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리서치를 열심히 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공부 잘하고 이래 가려니까 왔다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를 밝혀내고 해보는 균을 발견해낸 거니까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일이라고 지적인 호기심으로 했는데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는 정신과 의사가 왜 됐냐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한때 많이 우울해 본 적 경험이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죽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치킨 먹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태생이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한 2달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이러면서 야 마음이 어째 변하나 하려고 보니 정신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또 그때 엄청나게 또 저희 그 심했어요 경쟁이. 왜냐면 여자들은 피를 안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를 해야 된다고 꾸겨가지고 여자 딱 하나 뽑는데 제가 된 거예요. 친구들이 어떻게 저를 미워하고 그러지만 마음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정신과 의사가 되면 여러분 엄청난 훈련을 이상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가르쳐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 많았는데 소위 말해 이번에 전주 사건 보셨잖아요. 진주 사건. 그 사람 이렇게 텔레비전 인터뷰 잠시 좀 보셨을 건데 이런 거 완전 비정상이잖아요. 망상이 가득 차신 분인데 그런 사람만 주로 치료를 하니까 제가 1년차 때 그만 둘라 그랬어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니었다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왔는데 오늘 우리 내용이 대부분이 제가 옛날 정신과에서 처음 배우고 싶었을 때 20대 중반의 나이에 관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심지어 어려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고 제가 특히 이제 저는 다시 기독교인입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원래 관심사였던 마음에 대한 공부를 누구보다 알차게 하시고 또 사심없이 가르치시고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들 누가 하고 있냐면요. 돈을 벌기 위한 심리학 업종 상담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몹시 못마땅해요. 실제 그분들은 저는 그런 말 의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전혀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는 의사 외에는요. 상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왜? 병원에서 일을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 근데 외국에서는 여러분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그분들 세과에서 월급 주면 불법이에요. 병원에서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임상심리사 일부만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독가 제도가 기가 막힌 나라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상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빼시고 그냥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대부분 치료자 갔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몇십만 원씩 하면서 소위 말한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그 사람들 싫고 신물나고 저는 그냥 저번 돈 받더라도 정신과에서 가보면 있는데 여기 와서 대부분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마음 공부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제가 원래 20대 중반에 처음 제가 관심이 있었던 마음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그것을 잘 살려서 한국 사람들이 강팍해진 마음을 돌리는 게 제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 부분이라 저는 어쩌면은 새마음 새 삶에 하고 외국 사람이 약간 시각에서 또 전문가의 시각이면서도 이 뜻에 누구보다 동참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저는 한 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과학적인 눈으로 저희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다면 치유의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엘리멘트가 뭐냐? 근데 이거 보면 굉장히 예를 들어 멈추고 살피고 돌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심리학적 이론이나 아니면 신경과학적인 변화에서 무엇을 일으킬까에 대한 그걸 생각을 하고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저도 멍살돌이 도움이 되고 저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딱 멈추고 자기를 살피고 좀 다시 돌아가고 이거는 사실 우리 명상의 모든 기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뇌의 변화를 일으키나 이런 것들이 저는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옛날에 그 미생물 좋아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교육학적인 가치를 좀 이렇게 분해하는 거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분해해보고 형이하학적인 가치로 치환이 100%는 안 되겠지만 일부 되는 게 좋고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끼리 형이 하학과 상황이 만나면 얼마나 큰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운동이었다가 교육이었던 것들이 갑자기 핵심 엘리멘트로 바뀌면 치유와 엄청난 변화. 항상 과학이 뭡니까? 이 핵심 엘리멘트만 주면은 이러한 변화가 항상 생길 거라는 100% 확신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 과학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과 교육의 영역이 과학의 영역과 접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계속 해야 되겠구나. 저는 사실 늘 성격이 까칠해서 그래요. 까칠해서 저는 대충 못 넘어가요. 왜 좋아지는데? 예를 들면 그에 대한 생각을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항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시각으로 하되,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실 제가 처음에 해설매를 많이 사랑하게 된 이유가 최영돈 교수님이 만든 그 원학습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걸 아까 말씀드린 학계라든가 이런 데를 이렇게 치환하려면은 뭔가 다른 데 좀 필요해서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또 사실 정부가 지금 인성교육법도 마련해놓고 돈도 요만큼밖에 안 주지만 지금 사실 이거 아까 학교를 듣고 들어가시다시고요. 똑똑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우리 거를 이렇게 속수를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랬을 때 또 특정 정부와 관련된다고 얼마나 더 저항이 심하겠어요. 원래 여기 지금 숫자가 작을 때는 아무 요구 안 해요. 이것이 제도화되고 여러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엄청난 비판과 난리를 떨 거예요. 전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옛날에 중독 좀 치료하자에다가 게임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말했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저 게임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게임 중독이 될 수 있고 게임을 치료하자, 중독을 치료하자 했다가 갑자기 게임 그쪽판에서 마녀가 되셨어요, 제가. 게임 업체.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게임 업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게임 그 박람회 이런 데 가면 게임이 원래 잘 가려면은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달해야 돼요. 근데 한국의 게임 소프트웨어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저는 그런 소프트웨어 수출하고 하는 거 누구나 도와주고 싶은데, 갑자기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진 저를 마녀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집 깎는 걸 잘 정치에서 겪어봤거든요. 우리 김성근 의원님 계시지만 그거는 정치인이라서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 그러시기밖에 안 돼요. 자기가 조금만 다르면 무조건 적이고요. 아까 멈추고 살피는 거 전혀 안 해요. 그리고 SNS에다 여러분 그렇게 땡때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나라는 사실 익명성을 중시 안 해주겠다 하거든요. 나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에 의하면 SNS 익명성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랬다간 자살률이 늘어나요. 그냥 분한 사람들 그래야도 터트려야지 안 죽는데 무슨 걸 막아놓으면 또 딴 데가 죽을까 봐 혼나서 그것도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진주 사건 같이 그런, 사실 그 사람 정신분열병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달라요. 그것도 정말 엉터리예요. 여러분 조현병 환자 하고요, 공격성 있는 조현병 환자는 다릅니다. 그 둘이 다른 부류예요. 근데 그걸 조현병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정신병자 중에서요, 공격성 있는 사람 진짜 눈꽃만치밖에 없어요. 일반인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걸 갖다 정신병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건 정말 틀린 문제예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일반 조현병하고 공격성 있는 조현병은 다른 거야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정말 입이 근질근질 하다가 지금 욕 들을까 봐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 여러분 마음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저도 보내고 싶어요, 그런 환자들. 지금 제 환자 중에도 얼마 전에 걔는 죽겠다고 해서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를 해놨는데 나가서 또 죽겠대요. 걔를 죽겠다는 사람을 정말 말리는 정신과적인 대책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아이의 우울증을 치료할 뿐이지, 그 영혼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한없이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정신의학이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또 프로이드가 100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왜 내가 죽는지를 이렇게 옆에서 누가 좀 기본적으로 잡아주면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애들이 있는데, 제가 죽겠다는 애들을 어떻게 살리는 교육은 없을까. 이건 너무 어렵긴 한데, 저랑 같이 끼면 전 치료를 빠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내지는 부모들의 이 교육 같은 것도 일반인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금 좀 제 한자는 많거든요. 살려주시면 거기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난 치료 안 한다. 대단치고도 저기 가서 그러니까 치료하고 심리 치료하고 정신과 치료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교육도 필요해. 마음 교육 좀 받으라고. 이렇게 좀 해주든가.
정말 잘하셨고 만약에 그 교육이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됐으면은 아이들의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침 저랑 친한 또 진영 장관님이 행안부 장관이 되셨잖아요. 아까 목표를 그쪽으로 잡았으니까 저희가 잘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쭤봤더니 진영 장관님한테 말씀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도와주세요. 조금 더 개청부가 청구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 부처의 공무원들이 좀 익숙한 것도 자꾸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데가 없어서 우리가 좀 익숙한 기관이 되면 어떡할까 청구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쪽도 한번 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인재님을 부의사장으로 진사님도 나오셔서 한 말씀을 제안을 해주시죠. 네. 올해는 더 활기차게 저희 세상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힘이 사실은 여러 회원분들께서 이제 물질적으로나 또는 마음으로 다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되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제안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기 네. 이거 나만 이렇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이사를 있어서 얘기합니다. 또 3페이지에 보면은 회원 서약으로 있습니다. 네. 여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줄에 유구한 전통적 슬기라고 나왔어요. 네. 이게 전통적 슬기가 아니고 아까 내가 보니까 또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통과 슬기야 이게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전통적 슬기라는 건 그럼 어떤 건지 이거 크게 다르다면은 나가면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이거 전통과 슬기지 전통적 슬기라는 것은 뭐 혁신적 슬기냐 현대적 슬기냐 전통적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16번, 17번 네. 거기 보면 원대학인 그러고 띄우고 성교육 미투 나왔어요. 줄 바꾸고 네. 요새 미투 운동이 한참 세대였습니다. 원대학 인성교육. 그러니까 이걸 줄을 바꿔서 원대학인 어디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저 교수님이 아무리 편한 데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 성교육을 거기서 하냐 뭐 부동자고 부회장님 임명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거치세요? 시간이 많이 돼서요. 오시게 되는 것도 발견하셨죠. 안경으로 안 쓰고 하시는데 안경 쓰면 더 많이 발견해요.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10권 이제 신임 이사님들 감사, 감식사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네, 우리 이사님께서 요번에 두 분의 그 이사님은 못 나오시고 요번 새로 하신 김성권 심의전 이사하고 우리 오민웅 이사하고 한번 잠깐 일어나시죠. 저희는 뭐 전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김성권 이사님이고 전 의원님이고 우리 신희진 교수님이고 오민웅이 상임이사고요. 박은원 청년 이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장 최기덕 사무실장. 네. 그 해외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원래 특별한
일본 강자가 세계 평화 4대 운동을 참편하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요. 저기 이제 다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이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대마음 2019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